중요한 발표나 첫 만남, 면접 때마다 특정 부위가 땀으로 흠뻑 젖으시나요? 맑은 옷은 포기한 지 오래되었고 손 내미는 것조차 망설여진다면 원인과 치료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다한증을 단순히 땀이 많은 체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한증은 단순히 땀이 많은 거를 넘어서 일상생활과 대인관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에요. 손발과 겨드랑이가 계속 축축한 상태가 이어지면 단순히 불편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액취증이나 습진, 무좀, 한포진 같은 2차 피부 질환까지 함께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순히 체질 문제로 여기시는데 사실은 체질 문제뿐 아니라 자율신경계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한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단순히 땀을 막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땀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능인데요. 특정 상황에서는 정상 범위를 넘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로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땀이랑 다한증을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울 때 혹은 운동 후에 나는 땀은 체온 조절을 위해서 나는 정상적인 생리적인 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발이나 겨드랑이 같은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땀이 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다한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다한증은 땀샘 자체보다 땀 분비를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예민해진 상태랑 관련이 있는데요.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오래되거나 혹은 피로가 누적되면 작은 자극에도 교감신경이 쉽게 활성화되면서 땀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같은 다한증이라도 땀이 나는 부위에 따라서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땀이 많이 나는 부위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는지 몸 내부적인 원리를 함께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손발 다한증 같은 경우에는 긴장도가 높거나 예민한 성향에서 자주 관찰될 수 있고, 또 한의학적으로는 소화기인 비위와 심장의 긴장 상태를 함께 고려해서 치료를 하고요. 겨드랑이, 얼굴, 머리 다한증은 이 상체 쪽으로 열이 몰리는 상열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간화랑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땀이 나는 위치와 함께 평소 몸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한증 치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땀을 줄이는 치료를 떠올리시는데요. 물론 증상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도 있지만 이게 어떤 원리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한계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는 땀 억제제나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땀 분비를 일시적으로 줄이는 치료인데 이게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반복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 절제술은 손발땀은 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데 다른 부위에 땀이 많아지는 보상성 다한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다한증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핵심은 땀을 억지로 막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예민해진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땀샘을 직접 막기보다는 자율신경계 균형 회복을 목표로 치료를 하셔야 하는데요.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전신 컨디션을 함께 개선시켜야 합니다. 이게 환자마다 땀이 나는 부위랑 그리고 개개인의 체질, 몸 상태가 달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으세요. 얼굴이나 두피 쪽 이런 상부에 땀이 많이 나시는 경우에는 상체에 쏠린 열을 내리거나 긴장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소화기 상태를 조절하는 등의 다른 치료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은 좀 땀이나 이렇게 줄어드는 게 좀 바로 줄어드나요?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무래도 한방치료는 땀샘을 바로 막아버리는 치료가 아니고 몸 내부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필요하시고요. 치료 초기에는 땀이 쭉쭉쭉 줄어든다기보다는 긴장에 대한 반응이 줄어든다거나 땀이 차오르는 속도가 먼저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나 속도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있어서 경과를 보면서 평가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부위에서 습진이나 뭐 무좀, 한포진 이런 것도 아까 생길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것도 이제 땀이 줄면 같이 좀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피부 질환만 치료를 해도 땀이 계속 많으면은 이게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다한증을 개선을 시켜주면은 이 피부가 젖어 있는 환경이 줄어드니까 이런 2차적인 피부 질환도 좀 재발 예방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평소 생활 습관입니다.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습관을 줄이면 치료 효과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나 에너지 음료는 교감신경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거는 줄여주시고요. 또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478 호흡법으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건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춘 다음에 8초 동안 내쉬는 호흡 운동이세요. 또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는 조욕, 수욕은 긴장 완화랑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실천하면 증상 관리에 도움 되실 수 있습니다. 다한증으로 일상에 불편을 겪고 계시거나 치료에 대해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피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